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글쎄요. 새 국면이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쟁터가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미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고 네. 이미 2, 3주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새로운 전쟁터가 시작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미 과거에는 초기 단계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걸 찾아가는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예. 확진자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역추적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이런 현상에서는 감염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이 대구든 서울이든 이런 감염자 확인이 우연히 병원에서 폐렴 환자를 진단하다가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찾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시작됐다. 이에 대한 준비가 그동안 너무 미흡했구나라는 지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보건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20명이 나오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대응체계요. 네, 대응체계가 좀 미흡했죠.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에 준비해서 새로운 대응체계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 빨리 변환했어야 되는데 네. 의료계가 여러 차례 권고를 내리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20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확산돼야 된다. 근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사례 정의를 확대해서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네. 확진자와 접촉 경험이 없어도 검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미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시작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그런 식으로 확대하지 않고 검역 단계에서 발생된 환자만 체크하면서 네. 더 이상 신규 확진자가 안 나온다.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통계적 장난이고요. 예. 통계적 오류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나씩 찾질 않고 네.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가 1명 생겼습니다. 오늘 5명 생겼습니다. 20명 생겼을 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예. 지역사회 감염의 전모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 특히 주목되는 환자가 31번 환자인데 네. 대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남에 세미나까지 갔다 왔고 전국적인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슈퍼 전파자라는 표현보다는 슈퍼 전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질병의 특성보다는 여러 가지 공간적, 시간적 집회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결합된 거라서 네. 슈퍼 전파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내가 감염자라고 생각하면 조심할 수 있죠. 네. 해외 여행을 갔다 오고 등등 이런 거 관계없이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해외 여행도 없고 환자 접촉한 경험도 없는 분이 예. 열이 나고 폐렴 증세 있는 건 이건 감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고 또 다른 슈퍼 전파, 또 다른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더 걱정은 이 31번 환자는 의사의 검사 권유도 2차례나 거부했고 네네. 또 이게 현행법상 강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요. 네네. 누구나 쉽게 좀만 아프면 동네 의원 가면 그 동네 의원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초기에 이제 빨리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4개 지역 상급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네. 또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환자가 확진된 곳이나 예. 환자가 지나갔던 의료기관은 계속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다른 일반 환자들이 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 의료 체계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의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 손실, 건강 피해가
막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순 감기만 돼도 겁이 덜컥 나고 네네. 또 중국을 안 갔다 왔어도 감염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감기만 걸리면 병원을 간다? 글쎄요, 고민이 됩니다. 병원에 네네. 갔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감기 증상도 있고 열도 나고 그러는데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겠죠. 네네. 가셔야죠. 가시는데 지금 뭐 정부 당국도 얘기하듯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시되 가능하면 보건소나 1339와 상의해서 그런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선별진료소라는 곳이 진료를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보건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 일부 기능들은 원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적 접근성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동네 의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는 받으셔야죠. 가서 어떤 치료인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확진 검사를 하든지 네. 또 혹은 가기 전에 전화로 좀 유선상으로 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전문 의료진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